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값비싼 선물보다 정성 어린 편지 한 통 어떨까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 향후 진로, 꿈에 대한 고민들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인생 선배가 있다면 든든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1만 명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를 시작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행복해지는 멘토링 네트워크,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지식기부 캠페인이 시작됐다. 최근 조선일보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1만 명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캠페인을 전개하며 미래 한국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미국의 TFA, 즉 미국을 위한 교육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 TFA는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식 봉사를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 대학생과 사회 저명 인사를 중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사회 환원 운동 형식의 지식 기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 학생들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풀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좋고 대학생들에게도 자기가 좀 더 성숙하고 미래 리더가 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메인 기획에서는 한국판 TFA로 떠오르고 있는 1만 명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본다. 조선일보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펼치는 1만 명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캠페인은 학기 중 대학생 멘토와 초중고교생 멘티를 2대2로 연결해주는 드림 멘토링, 대학생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습의 지도나 동기부여 등 지식 봉사를 실시하는 학교로 가는 멘토링,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학생을 멘토링하는 사회명사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총 22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입시를 앞두고 진로와 꿈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중고생들을 위해 대학생들이 그들의 멘토가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의 이러한 지식 나눔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요즘은 재능 기부,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본인이 배운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리고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을 포기하고 적은 급여를 받고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적 루틴 TFA. 성공을 이루기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환원하는 지식 봉사는 미국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미국 사회의 숭고한 정신이 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Teach for America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이 있어요. 지적인 자원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도 꽤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의미 있는 결실들을 맺고 있는 그런 모범적이고 좋은 하나의 전통으로 지금 미국 사회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형 TFA가 정착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이 뒷받침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제 첫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멘토로 나서는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부 수준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접근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익혀왔던 방법만을 고집하게 될 때 상당히 문제가 크죠. 중고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대학생들. 하지만 이들도 누군가에겐 멘티로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데. 선생님이 될 사람으로서 이제 멘토링, 초등학교 학생들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멘토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멘티의 역할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멘토로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사회명사 멘토링.
사회명사 멘토링은 대학생들이 사회 저명 인사들의 멘티가 되는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은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사회 저명 인사와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배울 수 있다. 사실은 이 사회에서 경험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은 학교에서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CEO들이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경험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교육의 하나의 큰 틀로 봤을 때는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사회에서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은 네트워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토로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 지도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이렇게 사회활동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걸로 그 소셜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유명인사의 멘티가 되는 대학생들도 의미가 남다른데 어려운 시기를 딛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고난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같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직접 만나서 시간을 갖다 보면 어떤 제가 저 혼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시작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 잡은 지식 나눔 캠페인 TFA. 한국형 TFA가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와 교육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 멘토인 대학생들의 숭고한 봉사정신도 필요하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회저명 인사들의 지식기부 의식도 중요할 것이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 바이러스로 확산되는 긍정의 힘이 1만 명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캠페인 속에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대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학점 관리와 취업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상담센터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하려는 대학 당국의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캠퍼스에는 봄이 왔지만 학생들의 얼굴에는 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2달. 학점 관리, 어학, 자격증 등 스펙 쌓기에 열중하느라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시험기가 아닐 때도 도서관 가면은 사람도 많이 있어서 좀 학점 관리하는 게 좀 부담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대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에서 보이듯 입시 지옥의 터널을 지나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대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교과부가 제출한 최근 9년간 대학생 자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자살자 수는 2001년 195명, 2002년 237명 이후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으로 한 해 평균 230명에 달합니다. 한 2008년에 비해서 작년 2010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한 건국대학교의 경우에 한 2배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더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조절과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상담센터. 매일 많은 학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상담 건수도 점차 증가해 올해에는 지난해 17,000시간에 비해 800시간 정도 증가한 17,800시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심리 검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색 강연이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상담소를 찾아오는 학생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바가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른 이제 검사, 심리 검사하고 그리고 개인 상담 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직접 학생을 찾아 나서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을 먼저 찾아 정신건강 캠페인, 심리검사 등을 통해 어려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방이 목적입니다. 상담센터가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오는 곳이 아니다.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래 상담자 제도는 단과대별로 한두 명의 상담자를 지정해 학교 적응에 어려운 학생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고 상담센터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상담을 받는 학생은 물론 상담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 사회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라는 게 별로 없고 경쟁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역행하는 분위기로 좀 더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뭔가 서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연구 모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 교수들은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법 연구 모임을 지원해 학생들과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0개 팀이 연구 결과 발표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교수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수들이 그동안 이제 강의실에서 쌓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수들 간의 만족도가 높고요.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학업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업 코칭을 운영해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문제점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고 그것을 뭔가 기술이나 전략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코칭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어려운 입시 관문을 통과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학은 물론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후 10시까지인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학원 242곳이 적발돼 교습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한 달간 서울 대치동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과 심야 교습 제한 시도의 학원 3067곳을 대상으로 심야 교습 단속 등을 벌인 결과 모두 242곳을 적발해 이 중 107곳의 경고, 2곳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여건과 성과가 뛰어난 전문대학 21곳이 직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사를 내년부터 고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사 이외 사회 관련 과목 교사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사회교사 모임, 전국 지리교사 모임,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등 24개 단체는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것은 고교 모든 과목을 선택교과로 만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정치 논리로 급조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양주시와 광주시가 5월과 9월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31곳 자치단체 가운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26개 시군, 993개 학교, 77만 6,22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중간고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한편 안쓰러운데요. 모든 시험이 중요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